시험에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면,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 많이 하냐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랬을 때 조금 어려운 건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까 시험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끔 준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잖아, 아까.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xxx라고 띄울 건데 요거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이고 그 공짜가 제공품의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품 T계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 수량이 있는 거, 수량. 그렇죠?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공품은 단기에 내가 그때 했죠. 단기에 내가 투입하면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수량이니까 단기에 투입된 수량이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제공품이 증가하게 될 수량이 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맞죠? 이건 그냥 우리 빵꾸 나는 쪽. 그리고 우리가 제공품의 감소 사유는 금액으로 따지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게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였을 거예요. 그걸 수량으로 돌리면 단기 중에 완성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완성된 수량 다 수량이 여기.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반드시 T계정 그리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평균법은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에요? 여기. 평균법은요. 분명히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말았거든요. 맞죠? 전년도에 만들다 말았는데 이걸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왜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빵으로 따지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분명히 기존에 완성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오늘 막빵을 처음 만든 것처럼 보겠다. 이렇게 가정해요. 알죠? 그래서 여기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 기초 제공품이 분명히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고 아래에 있는 단기 투입분이 오늘 처음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도 오늘 막 투입한 것처럼 보죠. 그죠? 그래서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기초 제공품 수량을 지우고요. 얘를 단기 투입분 수량에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가정을 집어넣으면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평균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일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오늘 막 새로 만든 것처럼 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또라이가 작년도에 만들다만 자동차랑 올해 새로 만들기 시작한 자동차를 같이 완성을 시켜요. 그런 또라이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텐 좋아요. 뭐가 좋냐면 계산이 선입보단 간단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간단하다 말 먼저 외워주시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26페이지 예제 13번 보시죠. 126페이지 예제 13번. 여러분 13번은 문제 안 볼 거예요. 문제에서 뭐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네모 박스만 볼 겁니다. 네모 박스만. 자, 보자. 네모 박스의 첫 번째 점. 이걸 빵으로 해볼게요. 빵으로. 자, 기초 제공품이 어저께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3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오늘 막 빵을 8,000개로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점이 제공품 차변 수량을 준 거죠. 왼쪽 수량. 자, 그리고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점. 그리고 오늘 7,000개의 빵은 완성이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점. 그리고 3,000개의 빵은 오늘 남아있어요. 맞죠? 30%만큼. 되셔요, 여러분들? 자, 이제 첫 번째 점의 밑줄. 세 번째 점 밑줄. 재료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주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해석을 하면 재료는, 즉 밀가루는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방에 다 넣어버리고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요. 됐어요? 네 번째 점 보지 마세요. 좀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을 같이 풀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점 무시하신다. 우리 지금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똑같이 30%네요. 그죠? 화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T계정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면 T계정. 요렇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렇게죠? 해서 10,000개, 이렇게.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수량만 T계정에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논리 쓰냐면 평균법 논리 써요. 그럼 평균법 논리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있잖아요. 요걸 뭐로 봐요?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걸로 가정하죠, 가정. 그죠? 가정하기 때문에 평균법 문제가 출제되면 요 기초 제공품 수량을 단기 투입 수량 8,000개 더해주시면 돼요, 그냥. 알죠? 그래서 여기 화면. 얘가 이렇게 10,000개로 바뀌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0,000개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야? 엄밀히 얘기하면 기초 제공품 2,000개랑 단기 투입분 8,000개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얘를 평균적, 그러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과 오늘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를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시키고 오늘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평균법 하에서는 이 단기에 완성된 건 다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에 완성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 아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면 재료도 단기에 다 넣었고 사람과 기계도 단기에 작업 다 한 걸로 본다고. 맞죠? 그래서 평균법에서 단기 완성품은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는 100%로 봐요. 100%. 여기 있는 파란색은 제가 재료비의 완성도고요. 빨간색은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근데 퍼센트 하면 너무 칸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로 한 거 숫자로 100%. 맞죠? 제가 0.4라고 하면 40%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 있죠, 여러분들.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도 오늘 작업을 시작한 10,000개에서 3,000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 여기가 100%, 여기가 30%. 우리 기말 제공품이 여기 있죠? 우리 완성도라는 게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지울게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는 요때 전량 투입하죠. 재료요. 그럼 내가 오늘 막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가 지금 30%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100%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0% 시점에 전량 투입했기 때문에 이 7,000개 완성된 것도 밀가루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남아있는 3,000개도 밀가루 다 들어있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는 우리가 밀가루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100%. 그래서 여긴 상상을 잘 해주세요. 상상을.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빵 만 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000개는 오늘 완성 다 됐고. 그럼 사람과 기계가 오늘 작업 시작해서 끝내놨으니까 완성이 된 거지. 맞죠? 근데 기말 제공품은 지금 30%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만큼 작업을 했으니까 30%만큼 완성이 된 거예요. 30%. 깜짝이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꾸준하게 사람과 기계가 처음에 시작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30%만큼 사람과 기계는 완성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한 정도는 30%인 거예요. 단기에 완성된 건 꾸준하게 100% 작업 다 한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30%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했죠. 뭘 구했냐면 단기에 완성된 수량 7,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이건 단순 수량이에요. 단순 수량. 네,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단순 수량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완성품 환산량 써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 완성품 환산량은 요 수량에다가 여기 있는 완성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자,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의 이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단기 거 구하는 거니까 기초 제공품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 해보죠. 자, 그러면 단기 완성된 7,000개 있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7,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 파란색 1 곱한 7,000개가 됩니다. 파란색 1.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수량 빵 7,000개. 여기에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한 정도 100% 1. 그럼 이게 단기에 완성된 빵 7,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때리시면 되는 곱하기. 수량 나왔고 완성도 구했어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얘기하면 제일 열심히 찌부리고 있지만. 그다음 여기.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제공품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그럼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 재료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3,000개 곱하기 1. 요게 남아있는 빵 3,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고요. 여긴 이해상이나 논리적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요 종합원가 계산 못합니다.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3,000개. 여기에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30%밖에 안 했으니까 3,000개 곱하기 30%인 900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논리적으로 그냥 쭉 따라오셔야지 이해하시려고 했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냥. 여기는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7,000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7,000개. 기말 제공품 3,000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3,000개. 이 두 개 더한 게 전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10,000개.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7,0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7,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900개. 이 두 개를 전부 더하면 7,900개 됩니다. 알죠?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비 구하라고 하거나 가공비 구하라고 하거나. 알죠? 자, 그리고 이제 말문제 대비입니다. 또는 계산 문제 어려운 거. 뭐냐면,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있잖아요. 이 네모 박스 친 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평균법에. 그럼 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안에 기초 제공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초제공품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제공품도 단기 투입한 것처럼 가정했지. 여기엔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년도에 작업한 기초제공품과 단기에 작업한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고 해서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따가 제일 어려운 계산 문제를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마법이 들어간 공식이에요. 마법이라고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좀 그렇긴 하다. 마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긴 했는데, 나중에 풀면, 오씨, 빠른데,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 선입선출법 할게요. 요거하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1교시 마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 간다는 얘기가 해볼게요. 선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 조금은 아니고 좀 솔직히 말씀 좀 더 많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배우긴 했어요? 그죠? 배우긴 했죠. 그럼 우리가 상품에서의 선입선출법이 뭐였었냐면 먼저 만든 상품을 먼저 판다였죠. 지금은 제공품이에요. 그러면 제공품의 선입선출법이다라는 건 먼저 만들고 있던 게 선입이에요. 그리고 선출은 우리 제공품 완성시키는 거니까 먼저 만들고 있던 것부터 먼저 완성시킨다 이 논리입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분 중에 먼저 만들고 있던 건 뭐예요? 어렵지. 기초 제공품이 전년도에 만든 거다? 재미없어? 얘부터 먼저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서리선수업의 핵심 1번.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된 1번이에요. 순서 1번.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단기 투입분에서 그 다음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줘야 해요. 반드시. 알죠?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 논리예요. 기초 제공품부터 단기에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게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이 그 다음 완성되는 게 2번.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까 평균법은 그냥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을 봤었잖아요. 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일단 말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당연히 논리가 일치하죠. 실제 물량으로는 일치합니다. 먼저 만든 것부터 먼저 완성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공장에서 하는 건. 근데 우리 입장에선 슬픈 게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법 문제 나오면 먼저 푸시고 선입선출법 나오면 나중에 푸세요. 계산 문제. 자, 해볼게요. 그 사례 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맞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평균법의 논리 썼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완성된 7,000개를 먼저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가 먼저 오늘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얘부터 나오냐? 1번 미안해 여러분 이거 가릴게.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오류예요. 미안. 그럼 나머지 5,000개 남았죠? 그럼 나머지 5,000개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완성이 단기 투입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쪼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5,000개는 단기 투입분에서 완성시키고 나머지 3,000개는 단기 투입분에서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이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30%였죠? 응? 그랬을걸? 맞죠,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기 좀, 이거 선입선출 보면 좀 더 그림 더 그려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 여기다 저기 위에다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지금 30%만큼 어저께 만들고 집에 갔죠? 어? 집에 갔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몇 퍼센트 시점에 전부 투입해요? 0%요 시점에 전량 투입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 안에는 밀가루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 안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30%라고 하면 안 돼. 이때 전량 투입에 전량 투입. 전량이 핵심이라고, 전량. 전량 투입됐으니까 30%만큼 만들다가 집에 가서도 밀가루 이미 다 들어가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30%가 아니라 100%인 거예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 밀가루 100%다 들어가 있다 이 뜻입니다요. 아이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30%만큼 완성됐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는 어저께 꾸준하게 30%만큼 작업하다 말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30%만큼 작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에는 가공비의 완성도는 30%가 되는 거예요. 항상 완성도 이꼬르 가공비 완성도예요. 꾸준하게 그 정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알죠?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질문. 질문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2,000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 2,000개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응? 의미. 아니, 용어 말고. 의미가 달라요. 왼쪽 건. 리얼 어저께 만들다만 빵. 오른쪽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와서 완성시킨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즉, 왼쪽 거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의 완성도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가 단기꼬만 구한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구했어? 라고 하면 혼자 잘 놀죠? 잘 놀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안 구하면은 요게 헷갈려요. 이거 구하는 게. 그래서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오늘, 자, 그럼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주황색으로 하는 거. 그럼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한 요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오늘 와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죠. 그 완성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 추가적으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70%를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30% 있죠? 30% 있잖아요. 이 30%를 오늘 완성을 시키려면 밀가루를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더 투입해야 돼요? 그렇죠.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미 전량 투입이잖아. 어저께 전부 쏟아붓고 어저께 30%만큼 만들고 집에 갔기 때문에 오늘 와서 꾸준하게 30%를 더한다라고 해서 더 투입할 밀가루는 없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할 밀가루 제로. 빵프로다라는데 빵프로. 되세요? 요거. 그럼 사람과 기계는 여기죠. 꾸준하게 몇 퍼센트 추가로 더 작업하면 어저께 30%만큼 만들다만 빵이 오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0%.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오케이.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안 적어 놓으면 처음부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 오케이? 그래서 제발 그림 그리시는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꼭. 아셨죠? 그러면 여기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5,000개가 오늘 완성된 거죠.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고민할 필요 없이 100%에 무조건. 고민할 거 절대 없어, 이거는. 아까 자동차랑 배 가지고 했잖아.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은 고민하실 거 아니라고. 그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에요. 기말제공품은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다 단기 투입분에서 남아있어요. 그럼 단기에 시작할 때 전량 투입했잖아요. 전량 투입하고 이제 기말제공품, 이건 녹색으로 할게요. 오늘 전량 투입했으면 이미 기말제공품 안에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 안에는 이미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오늘 막 꾸준하게 작업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했으니까 오늘 남아있는 빵 3,000개가 30%에 만큼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핵심은 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구하는 게.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요 기초 멋있게 던지려고 했는데 자 이게 던지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왔어. 왜요? 이런 거 멋있어 한번 해보려고. 초딩 같아요? 컨셉 이상하게 잡았어. 어쩔 수 없어. 뭐야? 여기 안 했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저께 만들다만 걸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추가로 투입한 분을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됐죠? 오늘 추가로 투입한 재료 없었고 오늘 추가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단순 수량이잖아. 기초 제공품이 오늘 완성된 수량 2,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 완성도, 가공비 완성 곱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단순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며. 요. 그럼 안 될까? 요. 네, 해볼게요. 네, 해볼게. 미안해요. 다시. 은근슬쩍 때우려고 했어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밀가루 없으니까 2,000개 곱하기 0이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죽을 것 같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오늘 어저께 만들다만 빵 2,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70%만큼 작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2,000개가 오늘 완성된 것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 곱하기 70% 그냥 곱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까? 그럼 요거서부터 그냥 떼면 안 돼. 곱하기 이렇게. 응? 여기도 기말 제공품 이건 단순 수량이 3,000개 단순 수량.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해야 된다며. 그래야 완성품 환산이 나온다며요. 3,000개 곱하기 1이 기말 제공품 3,0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고 3,000개 곱하기 0.3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가 되는 거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300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죄송합니다.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단기 투입뿐만이에요. 기초 제공품도 들어가 있어요. 단기 투입뿐만이에요. 왜? 요거 뭐예요? 이미 어저께 재료 전량 투입했으니까 오늘 더 투입할 재료 없다.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30% 했으니까 오늘 추가로 70% 추가적으로 작업하면 된다니까 오늘 거만 한 거예요. 오늘 거만.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자, 그럼 시험에 가장 독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뭐 일단 이것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법 하나 풀었다? 2분 걸렸네? 선입선출 한번 풀었다? 3분 걸렸어? 5분 걸려서 2점 맞았어.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그럼 선생님 맞았는데요? 5분이 지났잖아, 5분이.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평균법하고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빠르게 푸는 공식이 예를 통해서 나와요. 보실게요. 보세요. 우리가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 게 우리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기 작업량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 공식상. 동의되시겠어요? 그럼 전기에 작업하다만 게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요. 무조건입니다. 이 공식을 3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5분 걸리는 문제를. 아, 진짜 증명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냈던 말 문제가 얘입니다. 어저께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축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없는 경우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 무조건 같아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났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인데 시험에 어저께 기말 제공품이 없다면 이렇게 장난쳤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7분만. 자, 그러면 이 화면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이 아까 공식으로 따지면 이거였죠.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잖아요. 근데 앞에 기초 제공품이라는 애가 들어오죠. 그럼 당연히 앞에 기초 제공품이 들어오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한 게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응? 아니, 수량 곱하기 완성도만 하면 그냥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공통분모가 기초 제공품이 돼야지. 요. 오케이? 그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보실게요.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여기 평균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분 환산량 10,000개예요. 보이시죠? 10,000개.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예요. 그럼 둘이 완성품 환산량 몇 개 차이 나요? 재료비가. 10,000개하고 8,000개니까 2,000개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 2,000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기초제공품 수량의 완성도. 맞죠? 그럼 지금 기초제공품 수량 몇 개예요? 2,000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잖아요.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도 100%죠. 1. 그래서 2,000개 곱하기 1 하면 2,000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있잖아요. 재료비. 그럼 기초 제공품 수량의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를 곱해야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나오겠지. 요.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할게. 가공비는 가공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 7,900개? 맞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7,300개. 그럼 둘의 차이는 몇 개나 보니까 7,900개에서 7,300개, 600개 나올 겁니다. 600개. 그럼 그 600개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공비니까. 그렇죠. 여기 가공비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이 2,000개죠.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는 게 가공비의 완성도 차이니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니까 이 가공비의 완성도가 빨간색이었잖아요. 2,000개 곱하기 30% 하면 이게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600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둘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제공품 수량 째려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재료비의 차이 물어보면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물어보면 가공비의 완성도만 구하셔서 곱하기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끝이에요. 30초 컷 나와요. 응? 그렇죠?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 공손. 요거 출제해요, 여러분들. 공손. 자, 해볼게요, 공손. 출제 많이 했어요. 자, 공손은 공손하게 인사하기가 아닙니다. 누가 수강평에 그렇게 남기셨던데, 선생님 농담 재미없어요. 누구야? 회계고 누구예요? 빨리 대답해봐요. 누구예요? 누구지? 농담 더럽게 재미없어요. 누구야? 누가 수강평 그렇게 남겼는데? 내가 오전에 수업하는 게 회계 1급이랑 세무 1급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무 1급은 아직 조사 안 했단 말이야. 누가 봐도 회계 1급인데?
자, 보실게요. 보시면. 자, 공손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자가 아까는 만드는 과정할 때 공자예요. 그리고 손자는 손실할 때 손입니다. 해석하면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불량품 나왔다. 불량품. 그래서 우리가 공손이란 표현은 공장에서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그리고 대비 작업 해물은 찌꺼기 조각 있죠. 우리 톱밥 같은 거. 나무 자를 때 톱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닭털 같은 거, 닭털. 가치 얼마 안 되는 거.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공손품은 일단 불합격품이다라고 돼 있어. 불량품. 자, 근데 다시 이 공손은요. 정상적인 공손이 있고 비정상적인 공손이 있어요.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그 혹시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신 적 있어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그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생활의 달인이 나오기 전에 그분을 빛내기 위한 분들이 나와요. 뭐냐면 막 실수해. 막 옷을 만드는데 어머 어떡하지? 연기가 어설퍼.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거든. 찍고 있거든. 맞죠? 그래서 그 생활의 달인이 나오기 전에 불량품 만들어내시는 분들의 공손이 비정상 공손이에요. 뭐냐면 작업자가 실력이 딸려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응? 맞죠? 그럼 그 불량품은 비정상적이니까 무조건 영업 외 비용이에요. 개정 과목은 안 나오니까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알죠? 근데 생활의 달인이 만드는 불량품 있잖아요. 그게 정상공손이에요. 뭐냐? 생활의 달인은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돼요. 뭘까요? 생활의 달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용광로에서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주물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 온도가 식다 보면 완성이 좀 형태가 틀이 잘 안 잡히는 게 나오는 게 몇 개씩 나와요. 그럼 PD가 막 쫌니다. 생활의 달인도 불량품 나오네요? 그럼 생활의 달인 몽둥이 때려봐. PD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롭게. 원래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정도 불량품 나와, 이 자식아. 이렇게 물론 순화해서 하죠. 맞죠? 그래서 그런 공손을 정상 공손이다라고 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보냐? 우리 시험 목적상 요 정상 공손은 정상품처럼 봐요. 즉 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인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그 정도의 불량품 나온다라는 거에서 정상품 원가라는 걸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요. 아셨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계 1급은. 오케이? 자, 다만 죄송한데 좀 교재 좀 가볼게요. 기출문제 좀 하나만 같이 풀게. 조금만 하나만 같이 풀게.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이거 없네.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 화면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대체. 왜냐면 말 문제는 괜찮은데 가끔씩 계산 문제는 이게 없네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내요.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내요. 보실게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 3,000개가 아니라 2,80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2,800개. 그러면 10,000개가 안 되잖아요. 왼쪽은 10,000개인데. 내가 전년도에 2,000개 만들다 말았고 올해 새로 8,000개 만들기 시작했으면 10,000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말에 창고 들어가 보니까 2,800개가 남아있는 거 완성이 안 되고 그럼 나머지 7,200개가 완성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성이 된 게 7,0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0개는 뭐예요? 불량품생이 불량품. 왜? 우리가 완성이 돼도 미완성된 거 감수하죠.
하지만 불량품이 생겨도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손을 물어볼 때 대변에 틱에서 제공품 오른쪽에 빵꾸 나는 곳에 공손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손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손 중에서 정상 공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뭐 예를 들어 2%로 가정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에 완성된 게 7,000개잖아요. 그럼 7,000개 2%면 몇 개예요? 140개. 그 문제에서 물어본다. 비정상 공소는 몇 개인가? 라고 하면 그죠 60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 공손이 제공품 대변에 빵꾸 났을 때 공손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우리 10분 쉬었다가요.